네. 뭐 삼적 같은 거, 코 피고, 뭐 유체 코 피고, 난리입니다. 성전 실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외로 날씨가 4월 4일이면 좀 훈훈해야 되는 날씨고, 국립 바깥에는 벚꽃이 폈어요. 그리고 외화도 이렇게 화려하게 꽃봉오리가 이렇게 피는데 나름 추워요. 그래가지고 벚꽃에 보면은 우리 학교 울타리에 개나리도 팍 피어가 있고, 봄은 봄인데 날도 춥고 마음도 춥고 그렇습니다. 그 4월이 보면은 봄 앞두고 또 봄이 지나가는 계절이면서 또 여러 가지로 복잡한 사건 사고도 있는 달이고 해가지고 4월의 노래라는 가곡도 있지만, 이게 꽃은 피는데 마음은 허전한, 그 마음 허전한 것이 인생을 많이 사신 분들한테는 온갖 그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봄으로 가는 이 길목에서 그 어려웠던 시절 생각이 나죠. 그래서 이제 나이를 좀 드신 분들은 지나간 세월을 생각해서 마음이 좀 싱숭생숭하다 할까. 젊은 사람들은 이제 슬슬 봄 기운이 오르고 하니까 뭔가 좀 힘을 쓰고 어딘가 뭐 해봐야 되겠는데 현실은 넉넉하지 않죠. 그래서 이 봄은 봄인데 뭐 할까 궁리하느라고 마음이 막 복잡해요. 지금 저희 과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도 보면 이제 해가 바뀌고 올해 뭐 해야 될까 하는 계획 같은 거 준비하고, 또 사방에서 이제 예산을 가지고 올해 할 프로그램들 만들고 계획서 가지고 여기저기 막 이렇게 예산도 좀 받고 신청하고 이런 일들이 막 겹쳐서 벌어지니까, 이게 봄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게 아니고 너무너무 갑자기 일이 몰려가지고 정신이 없어서 그런 계절이 됐습니다. 우리가 서서 봄이 와지면서 허기가 져서 그런지 저도 오늘 간단한 여기까지 떡을 준비했는데, 우리 또 전생님이 성직에 오시면서 또 꽈배기랑 또 튀김거리를 좀 가져와가지고 시작 전에 철철한 느낌에서 싹 여기를 좀 하고 얘기 나누면서 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이 여러 가지 어제까지는 오늘 무슨 정말 나라 내전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까지 뉴스를 하더니만 어느 정도 각오를 다 하고 있었고 짐작이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은 조용합니다. 그리고 또 그뿐 아니라 지금 미국으로부터 관세 장벽 때문에 국가 전체가 지금 앞으로 무역 수지를 어떻게 맞출 것인가 이런 것도 지금 대두되고 있고, 사실은 벌어진 일보다 앞으로 지금 감당해야 될 일들을 생각하면 서로 내가 잘했다, 네가 잘못했다 이 얘기할 겨를이 지금 없이 계속 앞으로 준비를 해서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마치 지금 느낌은 살림하는 부모 같아요. 시설들 많이 있는데 이 어떻게 먹여야 되지, 이 어떻게 챙겨야 되지 하는 그 마음에 앞에 쫙 보이는 것 같아서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일단 내일이 해결해야 될 게 너무너무 지금 코앞에 있어서 다른 선언을 할 겨를이 없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1학년 대표 맡으신 임 선생님이 교통사고로 지금 병원에 입원했다 하는 얘기를 듣고 제가 대략 얘기 듣고 난 다음에 바로 지금 대화는 할 수 있다 해가지고 전화를 걸어봤거든요. 그랬더니만 쭉 하시는 얘기가 몸 지금 상태가 차를 폐차할 정도로 교통사고가 이렇게 크게 난 상황이 돼가지고 뇌진탕하고 목 경추 그다음에 척추 이런 쪽에가 약간 좀 그렇고 요 허리 밑으로는 허리 골반 쪽은 그나마 괜찮다고 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마음에 이렇게 큰일 날 뻔했다는 마음도 있지만 정말 2초만 빨랐으면 1초만 늦었으면 사망했거나 천국 갔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듣고 정말 그렇다 하는 생각들. 인생에 정말 그런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1초, 2초는 우리는 아무렇게 갑니다. 1초, 2초 아무렇게 가는데 1초 빨랐거나 2초 늦었거나 요 사이에 내가 사망할 수도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딱 들면 사람은 내 사는 이 시간, 한 시간, 내 사는 게 이게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이게 내가 지금 내 힘으로 내가 잘해서 사는 게 아니구나 라는 마음이 확 들거든요. 그 1초와 2초는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1초, 2초라는 거는 내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는 시간인데 1초 빨랐으면 내가 죽을 수도 있어요. 2초 빨랐으면 죽을 수 있어요. 1초만 늦어서도 죽을 수 있다. 이거는 내가 오늘 하루하루 사는 게 내가 귀하게 써야지 참 내가 복을 받고 사는구나 라고 생각해야 하는 마음이 오늘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문화 전화를 드리긴 했지만 마음으로 그 얘기를 그 사고 나고 힘들고 아프고 하는 걸 들으면서 나도 좀 마음의 여유를 갖고 살아야겠다. 너무 바쁘게 정신없이 살아서는 이게 안 되는 거구나. 이 하루하루가 내한테 주어진 하루 그냥 눈을 뜨는 것. 사실 아침에 눈 뜨면 일어나서 학교 오기가 얼마나 학교 안 가고 오늘 하루 쉬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사실 들거든요. 그랬는데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감사해야 될 일이구나. 이게 내한테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시작이 돼 있잖아요. 밤새 내가 못 일어나면 죽는 건데 눈을 뜨는 것만 해도 살아있구나. 내 하루 더 살구나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생각을 오늘 좀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지금 바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우리 일 하시는 분, 사업 지금 하시는 분, 1년 계획서 적어서 지금 결과 기다리시는 분, 1년 계획 짜느라 막 바쁘게 돌아다니시는 분, 이런 분들 다 시간이 쫓기고 가지 여건 때문에 그 아기 마술로 지금 하다 보니까 망명기에 있어서 안달을 하고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교통사고도 나고 지진도 나고 싱크홀도 갑자기 만들어져서 하고 온갖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게 내가 구멍을 싱크홀을 판 것도 아니고 내가 교통사고로 유발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도처에서 그런 일들이 터지면서 우리한테
영향을 주거든요. 산불을 뭐 우리가 안 냅니까? 근데 산불이 나고 내 집이 타거든요. 내 가족이 피해를 입고. 그래서 참 영향을 많이 받는 세상 속에 살면서 억울한 일도 많고 내 잘못도 아닌데 내가 손해봐야 되는 일도 부지기가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돌아보면서 지금 집을 떠나서 바깥에서 지금 활동하는 분들도 가족 중에 많지 않습니까? 어저께 우리 베트남 학생 한 명, 응엔티 너이라는 애, 올해 19살짜리, 어제 생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대학 간 딸이 생일인데 외국에서 찬밥을 먹고 있다 생각하면 마음이 무너지죠. 네. 그랬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 아이를 따뜻하게 돌보고 생일 축하를 해주고 박수를 쳐주고 옆에서 응원을 해주는 사진이 고국에 가면 부모들은 뿌듯하죠. 아, 내 딸이 제대로 대접받고 있구나, 안 굶고 있구나 싶으면 마음이 훈훈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열고 돌아봐주면 또 힘을 얻는 사람이 또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건은 찾아보면 나쁜 게 너무 많습니다. 제대로 안 되는 것도 너무 많고 심지어 제 몸조차도 제 마음대로 안 되고 지난 수요일날 병원에서 건강진단 받은 그 결과를 들어 갔더니만 이 부분은 조금 이상하니까 전문 의사 선생님한테 다시 재검진을 받으셔야 하니까 벌써 몸이 많이 망가지나 그런 생각을 또 들기도 하고. 근데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의학이 발달하고 사전 예측이 가능하고 하면서 사람들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수치가 이러니 어째야 됩니다. 제가 저거를 고음이 만들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수업 안 들리고. 아 그래요? 박윤 선생님 계속 그러네? 안 들린다고? 안 들린답니까? 말소리가? 혹시 저기 뭐 다시 한번 더 해봐. 일단 소리 안 들린다고? 카메라 마이크? 근데 더 웃긴 거는 사고 나는 날 주일날 사고 나가지고 밖에 앉아 있으면서 시동생이 그날 왔단 말이야. 삼촌한테 시동생한테 트렁크에 짐 빼라. 짐 왜 빼냐 그랬더니 수영복이랑 다 빼야 돼. 토요일에 수업 가야 돼. 서로 못. 야. 그 얘기 들으니까 한편으로 그러니까 본인은 빨리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걸으니까 괜찮을 그건 거래. 괜찮을 거예요. 갔는데 이게 에어백이 터지면서 여기를 쳐가지고 여기가 이만해. 와, 엄청. 여기랑 여기는 다 부어가지고. 정말 요즘에 동영상 이런 것들 많이 올라오니까 보면 정말 위에서 묵은 떨어진 게 이쪽으로 떨어져가지고 안 다치고 살았다는 게 있는데 이게 이만큼 하고 이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참 하루하루 또 이렇게 사람을 생활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진행해 갈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귀한 거라는 생각을 조금씩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연습시지. 낡아지는 거니까 낡아지고 고장나고 또 치료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시간이 가는 거니까 보편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벌어지는 걸 통계낸 거 비슷하게 가는 그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젊음을 유지하겠다고 내 나이가 어땠어? 그렇게 이제 마음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보면서 건강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고 한 과정들이 다 있는데 어쨌든 마음은 내가 오늘 하루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것만 해도 나는 복을 갖고 오늘을 살게 되는구나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또 느꼈습니다. 쉽지 않은 거지만 자 조금 전에 방송이 안 나오고 화면이 안 나오는 건 이쪽에서 메인에서요 안 열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 사람이 제만 해도 지금 수업을 여기서 3번 하고 토요일까지 하면 이제 4번 하는데 이렇게 방송으로 나가는 거는 지금 3번인데 할 때마다 감당하는 게 다 다르거든요. 그 어떤 사람은 이게 해놓고 그냥 이때까지 안 했는데 그러니까 조금씩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점검하고 시작해야겠다 싶습니다. 자, 내용이 우리 장윤주 선생님은 이제 내용이 어렵다. 작년에 개설하니까 작년보다 어렵대요. 개념이 수업이. 똑같이 들어? 수준이 많이 올라옵니다. 근데 저는 저보고 작년이나 올해나 하는 것이 그렇게 이렇게 차이를 이렇게 느끼는 그 정도가 아닌데 아마도 마음이 작년에는 홍석이가 들으면 된다 하는 마음이었으면 올해는 내가 들어야 된다는 마음이니까 그 오늘 느낌이 시험을 쳐야 된다는 느낌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싶거든요. 근데 이제 어차피 지금 이제 내년에도 마찬가지 이 성경 실습을 하게 되면서 이런 수업을 들어야 될 텐데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좀 편안하게 듣는 거라고. 야 이거 모르면 내 앞으로 일하는데 큰일 나게 싶어서 어쨌든 알아야 되겠다고 듣는 거하고 용어 쓰는 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용어 쓰는 것보다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스며들듯이 해야 평상시에 실력이 느는 게 중요하거든요. 평상시에 내가 그러니까 그거 아니면 시험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는 많이 해보지만 시험 공부하고 나면 시험 끝나고 나면 이게 서서히 나가가지고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갑자기 이렇게 그 섭득할 때는 술 먹고도 할 수 있을 정도, 술 먹고도 완전히 할 수 있을 정도까지 해야 되고 눈 감고도 할 수 있을 정도. 보통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 나오는 얘기들도 그냥 가급적이면 다른 사람에게 눈 감고도 얘기할 수 있을 정도. 그 정도 수준의 어떤 생활과 자기 그 몸에 익혀진 정도가 되면 가장 좋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요 교회에 넘어가는 그림을 보면서 이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여기에 지금 설명하는 것은 어선을 대상으로 해서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주로 화물 운송을 많이 했던 큰 선박을 위주로 지금 얘기를 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선에서는 이게 어떻게 할 건가라는 부분, 그 다음에 연안에 10톤 미만의 연안 복합업을 하고 있는 배들은 그럼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으로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 크게 거의 이런 영향을 안 받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뭐 GM이 어떻게 하면은 책에 한 권 쓰일 정도로 이런 큰 배들이 대양을 건너가지고 각 나라마다 할 때에 계산을 어떻게 하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는 여기 보시면 수학 공식처럼
어마어마 트림 하나만 해도 배를 화물을 실으면 배가 얼마만큼 가라앉는가, 한쪽으로 얼마나 기울는가 하는 것들 복잡한 공식을 써가지고 아주 엄격하게 하거든요. 왜냐? 배 규모가 엄청 크고 규모가 큰 만큼 배에 있는 구조물 자체가 사실 크게 보면 종이짝처럼 그렇다고 보이거든요. 그 배의 규모에 비해서는 그런 배들이 바람의 영향을 받고 파도의 영향을 받고 기울어지는 영향을 받으면 이게 전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어선은 원래 구조적으로 출발할 때나 돌아올 때나 거의 방방합니다. 일반적인 상선들은 배가 보면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밑에 빨간색이 보이잖아요. 이게 화물이 찼을 때하고 화물을 내렸을 때하고 이렇게 헐수선이 보여요. 근데 어선은 헐수선 거의 보일랑말랑 하면서 출항하고 들어올 때도 헐수선 거의 장계가 들어오고 해서 큰 차이가 없는데 이유는 어선은 기본적으로 바다 나갈 때는 나가서 고기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고기 잡는 필요한 물건을 많이 싣고 갑니다. 박스든지 얼음이든지 기름이든지 먹을 식량이든지 싣고 가고요. 현장에 나가서 작업을 하면 물도 먹어야 되고 기름도 써야 되고 하면서 쭈는 게 있는데 반면에 잡아 올리는 게 있습니다. 고기가 계속 배에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고기가 올라오면 고기에 있던 포장도 해야 되고 얼음도 어차피 써야 되고 하다 보니까 어선들은 출항할 때나 돌아올 때나 무게 차이가 크게 안 납니다. 다만 공간에 창고에 고기가 자꾸 재이면서 이제 더 이상 고기가 잴 수 없다 할 때 돌아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뭐 고기를 잡아도 넣을 공간이 없으니까. 근데 어선에서는 고기 넣을 공간이 없으면 잡아가지고 배를 따서 말립니다. 오징어. 그러니까 이 어선이라는 공간은 일반적으로 배에서 말하는 이런 것들하고의 예외적인 것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선이라는 것은 하나의 통일된 어떤 규칙을 가지고 적용하기가 참 애매하다. 그래서 각자 나름대로 배에 적응을 해서 그 배가 안전할 수 있는 걸 각자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지, 이렇게 큰 상선처럼 이렇게 해야 안전합니다. 이게 규칙입니다. 이걸 위반하면 보험을 더 받습니다. 이렇게 단일화한 뭐를 만들기가 실제로 현장에 있는 여성들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가 기우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배가 위험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냐 하는 일반적인 게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일반적인 얘기만 제가 쭉 보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이 그림에 보고 가장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해서 이제 한 건데, 마치 방에 빈배가 하나 있었어요. 가져왔는데 이게 배가 균형 있게 원위치 되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되냐 하는 기본적인 것이 이 배 전체를 부력으로 밀어주는 힘하고, 그 다음에 이 배 자체가 무게가 있죠. 무게가 있어 물에 떠 있는 상태인데 물에 들어갔을 때 이 배 전체의 무게가 지구 중심 방향으로 이렇게 내려가려고 하는 힘하고의 힘 방향이 서로 엇갈리면, 하나는 떠는 힘, 밑으로 내려가는 힘이 하면 이게 이 배는 섭니다. 서는데 여기처럼 배 무게에 있는 힘 전체가, 여기 보면 무게가 위로 올라가 있죠. 이 무게의 중심이 뭐냐면 아래쪽에는 솜을 넣었고 위쪽에는 컨테이너를 올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컨테이너에 들어간 무게가 더 무겁고
밑에 있는 섬은 별로 안 무겁고 가벼우면 위쪽으로 무게의 힘이 가갖고 이게 이렇게 작용하는 가능성이, 그러니까 요 무게가 전체적인 무게의 분포가 위로 많이 올라가 있으면 이런 얘기예요. 위로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 부력으로서 밑에 받쳐주는 힘이 이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위로 올리면 이거는 그대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다 하는 얘기니까, 이렇게 배 전체적인 무게의 균형이 아래에 있느냐 아니면 적당하게 원위치 될 수 있는 곳에 있느냐,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현장에서 지금 현재 고기를 실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의성 같은 경우에는 고기를 배 창고에 실을 수도 있지만 가판에 잴 수도 있거든요. 지난번에 우리 양귀 작업할 때 가판에다 그냥 거무차로 이렇게 막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판 위의 무게가 점점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럼 그게 어느 한도 이상 올라가면 위에 실린 무게가 배 전체적인 무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하면서 이 무게의 중심이 올라가면 작아지는 경우가 생기고, 대표적인 경우가 겨울에 눈 왔을 때, 겨울에 눈이 많이 왔을 때 이 배에 눈을 안 씌우면 눈이 쌓이지 않습니까? 쌓이면 위에 무게가 많아지면서 이게 옆으로 작아지면서 가라앉아 버리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종종 이렇게 배가 넘어가는 경우가 어선에 고기를 많이 실었기 때문에 넘어가는 수가 있고, 비배의 경우에도 눈 때문에 넘어가는 수가 있고, 북극항에 추운 지방을 다니는 배들은 파도가 치면서 계속 배전으로 얼음이 얼어가지고 그 얼음이 너무 많이 이랬고 덮이면 이 넘어갑니다.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배가 넘어가는 것 자체를 이해를 하고 그렇게 안 되도록 늘 살펴봐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 안에 내용에 보면 배 형태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적당한 GM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적당한 GM이 여객선 얼마, 화물선 얼마, 유조선 얼마, 이게 이제 적당하던, 이거는 배가 한 10만 톤 정도 되는 배들은 이런 얘기가 맞을 수 있는데, 우리 어선은 얘기하고는 전혀 예외입니다. 어선은 배 자체 안에 이미 냉동 시설 같은 게 되어 있고, 어떤 데는 물칸이 들어가 있고, 어떤 데는 얼음이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칸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배들처럼 통창으로 해가지고 기름을 쭉 다 실을 수 있게 한다는 거죠. 통창으로 막 컨테이너만 다 실을 수 있게 하는, 이렇게 안 되어 있거든요, 어선은. 그래서 조금 어선은 지금 그 배의 가장 안정적인 상태가 어떻다 하는 것을 어선의 형태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한 가지로 얘기할 수가 지금 없어서 여기는 어선에서는 얼마가 좋다는 얘기가 싹 다 빠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계속 화물 선적 상태에 따라서 배를 어떻게 조정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1번에는 보면 처음 보면 안전 기본적으로 배가 안전한지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 화물이 안전해야 된다. 요 두 가지거든요. 요 두 가지는 뭐냐면 배가 구조적으로 안전해야 된다 하는 얘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배가 만들 때부터 제대로 만들어서 안전을 위주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 그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배가 만약에 긴 배가 길이가 있다. 그런데 파도배에 가면 배가 호깅, 쉐깅 때문에 계속 흔들리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이렇게 구조적인 안전은 반드시 알아야 되고, 두 번째, 화물이 안전한가, 즉 배에 실린 것이 안전한가라는 지난 시간에 한번 배 돌릴 때 얘기, 파도가 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를 돌릴 때, 그러면 돌릴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게 있는데, 배 돌릴 때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배가 한쪽으로 경사가 된 상태에서 자는 사람들도 2층 침대에서 굴러 떨어지지만, 가장 좀 충격이 큰 건 뭐냐면 쌀자루가, 창고에 찌는 쌀자루가 찌어놓은 곳에서 이렇게 그 경사를 못 이기고 굴러 떨어지면서 이렇게 바닥에 떨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배가 순간적으로 무게 이동이 생깁니다. 무게가 창고에서부터 이렇게 한쪽으로, 보통 어선 같은 경우에는 출항할 때에 쌀을 가지고 많이 이렇게 싣고 가게 되면 그 쌀이 떨어질 때 좀 입항해야 되거든요. 다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 먹을 수 있는 쌀은 항상 일정한 창고에 보관하는 게 아니고 사람 다니는 통로에 보관을 많이 합니다. 주로. 근데 그것이 배가 이렇게 기울어지면 이게 한쪽으로 확 쏠리면서 건너편 벽으로 이렇게 처박히거든요. 그러면서 그럴 때에 이제 갑자기 이동한 것만큼 배가 순간적으로 느낌이, 흔들림이, 속도가 변하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항상 어선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배가 한쪽으로 기울었을 때에 기운 것에서 연달아서 그쪽 편으로 물건이 넘어가는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어선에서는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됩니다. 기운 쪽으로 물건 넘어가는 거 하나 한번 조심해야 되고, 두 번째는 유동수, 물칸에 물 넣어놓은 걸 조심해야 됩니다. 물칸에 물이, 우리가 보통 보면은 화로로 한다고 계속 물칸에다가 고기를 잡아서 넣고 이러면서 물을 채워놓고 있는데, 물을 날씨가 나쁠 때는 가득 채워놔야지, 이 물을 가득 채우지 않고 어중간하게 채워놓으면 이 물칸 때문에 평상시에 하는 것과 틀리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배의 균형에 굉장히 위험 요소예요. 그래서 날씨가 나쁠 때는 물을 더 커넣으면 배가 잠기겠다 싶으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지만, 그렇지 않을 정도 여유가 있으면 물칸은 가득 채워가지고 그 자체가 하나의 중심을 잡도록 해주는 게 필요하지, 안에다가 물을 비워가지고 조금만 있더라 해갖고 이렇게 배 비틀릴 때마다 물이 철렁철렁 하면서 하게 되는 거는 배에 결코 스테빌리티 안 좋거든요. 그래서 유동수 조심해야 되는 거하고 한쪽으로 쏠리는 거 조심해야 되는 것이, 날씨 나쁠 때 꼭 알고 계셔야 되고, 연안에서 조업을 할 때도 그거는 잊지 말아야 돼요. 한쪽으로 쏠릴 때. 여기서 보면은 화물이 어느 안정성을 유지하는가 하는 것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운임 수입, 이거는 이제 화물선이니까 뭐 수입 극대화할 수 된다, 하역 작업을 뭐 능률하게 할 수 있는다, 관리, 뭐 인구들 이렇게 한다는 거는, 이거는 이제 사실상은 몇 가지로 안 돼 있는데, 사실 여기에 대한 얘기는 책에 한 권씩 나올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안에 소소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다 빼버린 거죠. 그 다음에 이게 보시면 적화 계획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적화 계획이고 하는 부분들은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배가 오랫동안 바다에 나가 있으면 변동되는 게 있는데, 이 변동되는 것이 배의 안정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데, 일단 무게가 변한다는 건 나오거든요. 왜 무게가 바뀌냐 하면, 일단은 배에 실린 것들 중에서 기름,
기름 쓰니까 적어질 거고, 물 먹고 샤워하니까 적어질 거고, 음식 소비되니까 이런 것들이 적어지긴 하는데, 배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크면 이거는 별로 변동이 없습니다. 항공모함에서 밥 먹었다고 항공모함이 붕 뜨겠습니까? 그래서 배가 크면 클수록 이 크게 영향을 안 줍니다. 먹었으면 싸야지. 그래서 근데 요즘에는 옛날에는 먹었으면 먹고 난 다음에는 전부 바다에 버릴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 밖으로 빠졌는데 요즘에는 바다 못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지 도림치로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보관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럼 배 무게가 크게 안 바뀌죠. 바뀌는 거는 물 써서 버리는 거하고 기름으로 나가는 거라고. 식량 이거는 사람 몸에 들어간 것 말고 음식물 쓰레기는 바다 못 버리고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일부는 촘촘하게 분쇄해서 분쇄해가지고 버리면 된다 하는데 그것도 옛날 거예요. 요새는 분쇄해서 버리는 것도 육지에서 몇 마일 이상 벗어나야 되고 그것을 해양 동물이 먹어서 곤란한 거는 또 못 버리게 하고 그것도 바닷물에 썩으면 음식물이 썩으면 그 주변을 오염시킨다 해가지고 그것도 전부 규제를 합니다. 그래서 요새 배마다 음식물 쓰레기 발효기계나 요즘에는 배에 아예 건조기계를 가져가갖고 비료를 만들어 오는 것까지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바다에 옛날처럼 탁탁 버리기 이렇게 요즘에 허용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은 뭐 물개가 물겠지 하고 잘라준다고 절대 그렇게 못하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소비하는 것, 그 다음에 유동수 발생하는 것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이제 유동수 발생하는 이것이 일반 배들에서는 유동수라는 게 주로 어디서 발생하냐면 물칸, 식수 넣는 프레시워터 청수 탱크하고 그 다음에가 발생하는 것이 유동수가 발생한다 해봐야 발라스트 탱크 이런 쪽이거든요. 그래서 발라스트 탱크, 그 다음에 청수 탱크, 그 다음에 기름 탱크 이런 쪽에 빈 공간이 생기면 이런 부분들을 다른 쪽에 있는 기름이나 물을 옮겨서라도 가급적이면 나 이렇게 채워줍니다. 채워줘서 이렇게 유동수가 있는 곳이 적도록 해주는 게 배의 안전성은 좋다 이랬는데 뭐 이렇게 연안에서 조업하는 배들에게는 이 유동수라는 것 자체가 물칸에서만 생기기 때문에 크게 요 물칸만 조심하면 되죠. 그 다음에 갑판에 실어놓은 화물이 물기가 젖어가지고 문제가 되는 이거는 옛날에 원목선 사고가 많이 났을 때 얘기거든요. 갑판에 열대에서 온 이렇게 둥근 원목을 싣고 오는 배들이 옛날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 외사촌 형님도 원목선 갑판장 하다가 배가 침몰하는 바람에 돌아가셨는데 원목선이 거의 보면 배 안에 창고에도 원목을 갖다 냈지만 그거 다 끝나가 나면 갑판에다가 이렇게 산들처럼 이렇게 원목을 갑판에 싣고 이렇게 하는 거 옛날에 동명목재 뭐 성창 합반하면은 그런 데서 쓰는 원목을 싣고 왔거든요. 인도네시아 같은 데서. 그러면은 그게 나무기 때문에 그 갑판에 한 나무들은 물기를 묵으면 이게 엄청 무거워집니다. 그러면서 기존의 배 무게와 다르게 이 물 많이 묻은 곳에서는 이 물을 머금고 되니까 이게 무게가 달라져요. 그리고 이 와이어 로프로 이게 묶어 놓았는데도 배가 한쪽으로 기우면 약간 하다가 터지면서 한쪽으로 와르르 쏟아지면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쯤 됐을 때에 그 아마 사고가 나가지고 친지들 올라오고 뭐 그때
흔적이 한번 남는 것을 그때 들었는데, 그것처럼 이 가판에 실려 있는 것에서 오는 여러 가지 영향이 있다 하는 것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